안녕하세요. 이유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은 가치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치관. 다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가족의 안락사, 임신 중절, 담배 판매 금지, 텔레비전의 술 광고 금지, 사형제 폐지, 비혼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때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죠.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옳다, 이건 바람직하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한 자기 생각, 기준이죠. 근데 이런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을 갖는다든지 사고방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또 무엇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행동과 어떤 삶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 사회를 걱정하는 분들은,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 사람들이 가치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이 부동산 문제도 가치관이거든요. 돈이면 된다는 겁니다. 돈. 일단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투기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치를 매긴 우선순위가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설계할 때 나는 어떻게 살겠다 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난 뭐를 중요하게 여기고 뭐는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겠다, 우선순위를 가리는 게 이제 인생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설계할 때 내가 뭐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을 것이냐,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관이 명확해지면요, 어떤 일을 막 좋아하게 돼요. 힘든 줄 모르고. 그리고 직업 선택할 때 그 가치관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가치, 정열, 또 자존심, 이런 걸 다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않겠어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 반대로 평생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시간, 정열, 자존심 쏟을 만한 일이 아닌 걸 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프란가라는 사람은 인생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를 이제 나눴어요. 그 6가지 어떤 가치관의 유형을 개발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결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론형은 사물의 진리 탐구, 연구, 가르치는 일,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참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는 분이 여기에 해당되고, 자본을 형성해서 부자가 되어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 비중을 두는 사람 또 나름대로 좋은 것이고요. 신미형,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사회사업형, 남을 위해 봉사하고 돕는 그런 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돕겠다. 정치, 권력을 잡고 남을 지배해 보면서 권리 취득을 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또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거기에 적합한 직업이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론형이 있겠죠. 가깝겠죠. 또 중소기업 경제형이고, 무용가, 신미형, 사회사업가, 상담교사, 간호사, 이런 분들 사회사업, 정치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승려나 목사 이런 분들인데, 사실 이런 것이 없다면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힘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또 재활하시는 분들, 상담원, 사회봉사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잘 찾아내서 자기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참 이런 부분을 너무 무시하고 수능 보는데 점수 올리는 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게 가치관이 돼버린 거죠. 돈 버는 게 가치관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 뭔지 모르고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이렇게 그 직업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고위 공무원들, 부동산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을 하고 있는 사회 정의하고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는 법조인들, 뭐 검찰 등등 많은 문제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라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 설계를 할 때 우리 자신이 가치관을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요, 이론형은 이론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론과 경제를 같이 합칠 수도 있고요, 결합할 수도 있어요. 정치와 경제가 결합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이론과 사회사업이 겹칠 수도 있고 종교와 사업이 겹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같이 결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 뭐 6가지 중에서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부자가 돼야지 돈이 많아야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부자가 되는 거는 가족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넌 뭘 하고 싶냐, 뭐가 되고 싶냐고 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서 마지막에 더 이상 말하지 못할 때 그 높은 가치, 그 가치로 있는 목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 가치라는 것이 가족의 행복이라면 수단 가치는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면 목적 가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딜 갈 때 목적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목적지가 진짜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목적지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단과 목적이라는 것을 잘 구분을 해줘야 된다. 사람은 가치관을 찾으면은 그 가치 중심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막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수단 가치만 갖게 되면 그 수단 가치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 이상의 어떤 그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보니까 요즘 그 부자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 많은 분들. 왜 부자가 돼서 뭐 할 거냐? 그 이상이 없는 거죠. 그냥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돼서 가족을 행복을 위할 수 있고 또 남을 돕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목적 가치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이 목적 가치가 참 중요하다. 목적 가치를 명확하게 잘 잡으면 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이 가치관이 다르면 말이죠,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부자 얘기도 했지만 돈 버는데 한 사람은 남을 돕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은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죠. 그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걸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치관이, 궁극적인 목적 가치가 다를 때 그런 사람들끼리 굉장히 많은 갈등과 장벽이 발생합니다. 저도 뭐 부자들하고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부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재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분들은요 가치관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자주 발견하게 돼요. 정말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가치관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관을 바꾸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 한 4가지 플러스 알파인데 그 4가지가 이제 어떤 감정이라는 것하고요, 인식,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다의 표면같이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막 변하면서 결정을 짓고요. 저 밑바닥에는 성격이나 기질,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이 저 바다의 시면 밑바닥에 있거든요. 거기는 흔들림이 없어요.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같으면 전도를 하는 게 뭐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주장을 하고 또 설득을 합니다. 감성에 호소하기도 하고 보상을 하기도 하고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기술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가치관이 소통에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 가치관이란 동굴. 상대방이 가치관이란 동굴에서 서로 나와야 이제 소통이 될 텐데요. 그 가치관을 서로 존중하면 우리가 소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레츠통!